만약 이 위원장님이 국민의당 쪽으로 가셨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싶으니까 좀 약간 좀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털끝만치도 없고요. 네.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은 네. 그냥 정치를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있었지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예. 예, 이미 그 당시에 지금 탈당한 의원들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유권자들이 깨달으시는 그 문제점을 저는 이미 그때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 그 2016년 1월 달에 이희호 여사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안철수가 그 이후에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죠. 예. 예, 그때 굉장히 분노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지만 그래도 넘지 않을 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하. 예, 그 선까지 넘어버린 거죠. 예. 그때 그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 잃고 나서 노원병 예. 지역구 문제도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잖아요. 예, 예. 그냥 전화 한 통해서 아는 척하고는 언론 플레이는 양보했다 이렇게 해버리는 예. 딱 그 방식을 지금 여사님한테도 사실 써먹었던 그런 방식인 거네요. 예. 글쎄요, 이 부분은 뭐 보좌진 중에 정치 쪽 사람이 아니고 이벤트 그런 광고 마케팅 이런 쪽 하는 사람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나중에 뒤탈날 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그분이 저는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 보통 회사 사장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밑에 직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해봐 이래 놓고 결과가 나쁘면은 네 책임이다. 난 모른다 하고 아하. 그 문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호남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김대중 대통령 자체가 정신적 지주니까 과연 호남 홀대에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건지 정치적으로 영해먹기에 스스로 호남을 고립시켜버린 건지 그 판단을 우리 호남분들이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 거죠. DJ 입장에서 혹시나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지는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분들 또 아버지를 모셨던 분들을 몇 분 모아놓고 유언처럼 그 당시에 야권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 단합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말고 단합해서 정권 교체를 꼭 이뤄가지고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정권 교체를 해서 그동안에 그분의 업적이 훼손됐던 것을 다시 살려달라 하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가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그분을 핍박했던 세력과도 손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표방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특히 지난주에 그 박지원 대표께서 햇볕 정책 포기 선언을 이 손석희 앵커 앞에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김대중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정치 몰입해죠. 어떻게 햇빛 정책을 포기해요? 근데 저는 뭐 대략은 알고 있는데 김원골 위원장이 정치 비슷하게 이렇게 영입되고 그럴 때도 제가 유심하게 봤단 말이에요. 워낙에 저한테는 소중한 분이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제대로 안철수라든지 당시 김한길이라든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게는 정을 주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 분당하기 전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뭐예요? 저는 일단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그런 류의 정치인들을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싫어합니다. 나만 깨끗하고 나만 잘났고 남들은 다 부패했고 뭐 내가 하면 새정치 너희가 하면 구태정치 이런 식의 정치인들이 옛날에도 있어 왔고 저는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안철수 씨가 갑자기 막 각광을 받고 뜨기 시작할 때 여기저기 그 제가 호기심으로 들어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 근데 과거에 그분과 뭐 회사를 같이 하고 뭐 같은 업종에 있고 병원에 같이 있고 이랬던 옛날 분들을 이렇게 어떤 경우엔 직접 또 어떤 경우엔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긍정적인 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반응이 저 사람은 사회성이 전혀 없고 그냥 혼자 실험실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정치를 한다고 나서는지 이해가 안 간다.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2012년 대선 때 단일화 과정. 그때도 자기 중심적인 또 정정당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한 거죠. 특히 그 당시에 지금 재미있는 것은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그 당시 원내대표께서 이해찬 당시 대표와 함께 안철수 대표 측에서 구태 정치인으로 몰아서 저 사람들은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자리에서 사퇴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스운 것은 딱 사퇴하고 나니까 안철수 씨가 내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우습게 돼버렸습니까? 그 두 분이. 그걸 보고 굉장히 저는 분노했었죠. 근데 재미있게 된 것은 그 중에 한 분인 박지원 대표께서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이 나라를 구할 적임자라고 막 이렇게 칭송을 하시니까 다 기억들 나실 거예요. 총선 되기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뭐 탈당 넣으시고 그럴 때 박지원 대표는 탈당을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데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와서 살려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갈 데도 없고 불출마 선언 뭐 이런 비슷한 게 얽히면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국민의당 간 거예요. 알고 보면 정치적 철학도 하나도 없어. 한때는 무소속으로 남는 것을 고려하셨었죠. 근데 뭐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그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뭐냐면 이번에 김현철 씨가 문재인 후보 지지를 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50대들 또는 저희보다 연배가 높으신 60대 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엔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80년대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이 저절로 떠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제 진정으로 동서화합과 그리고 그 예전에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이 시대에 그 갈렸던 그 비극적인 운명들이 하나의 울타리로 모여서 통합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사실은 가슴 뿌듯하면서 막 감정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위원장님의 작품이신 거죠.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예. 저도 뭐 조금 노력을 하긴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핵심인데 동교동 상도동의 합작이라기보다 80년대 그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민추협의 복원, 네. 그 정신의 복원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아까 김대중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79년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김영삼 당시 의원을 도와서 총재로 만든 그것 또 83년에 다시 또 그 당시 김영삼 총재께서 그 단식을 하실 때 또 미국에서 호응을 해가지고 연대하기로 하셨던 것 그런 것이 바로 이 대의를 위해서 눈앞에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정치를 하는 것 그게 바로 김대중 정신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 뭐 국민의당에서는 그냥 입만 열면 모든 세상 만사 모든 문제가 다 문재인 후보 때문에 생긴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 생전에 한 번도 그 김영삼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속이 흔해집니다. 예. 자, 뭐 시간 관계상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다 예측은 되고 현재 또 뭐 선거가 며칠 남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이 강의를 올렸던 후보 중에 한 분은 일중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려졌다는 게 일반 중론이고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는 어떻게 끝날 것 같다. 전망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제대로 된 정권 교체, 과거에 쌓인 여러 가지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지금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유 있게 10% 이상 이길 수 있다고 보지만 10%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 15%, 15% 이길 수 있다고 그러면 20%로
늘려서 압승을 해놔야 이 새 정부가 힘을 받아서 제대로 된 개혁 작업을,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저항을 이겨내고 개혁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단호함, 매력이신 것 같고요. 그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얼만큼 더 벌려놓고 되느냐가 사실은 개혁에 있어서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나고 1700만이 넘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오셨는데, 사실 우리 민주당이 사실 그분들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본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아슬아슬한 차이로밖에 못 이긴다면 정말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예상하세요? 실제로 지금 현재로 보면은 한 50%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득표율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적극 투표층,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고 15%, 20%. 또 항상 보면 누가 될 것으로 보느냐 하는 가능성 예. 조사에서 이긴 사람이 선거에서도 이기는데, 그 조사에서도 20% 이상 이기고 있으니까요. 예.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민주화 이후에 역대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박근혜 씨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51.55%, 51.6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근데 문재인 후보가 한 55% 정도 득표 오자구도에서 그것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힘이 실리겠죠. 그렇죠. 꼭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DJ가 못한, 노무현 대통령이 못한 거죠. 50%는 넘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적인 통합을 지금 선거에 이기려고 여기저기서 막 데려온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국민적인 중지를 모으는 거예요. 워낙에 적폐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힘 보태겠다고 스스로들 오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어찌됐건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정권 교체 하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있어야겠지만, 그 많은 문재인 후보 덮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군계 일학, 바로 우리 김홍걸 위원장이 아닌가 싶어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의미가 그렇잖아요. 의미가 그쪽에 오죽했으면 다시 내려가시는 분을 붙잡아가지고 한 번 더 스스로 인증샷을 하셨겠어요. 나 김홍걸하고 친해 이거잖아요 지금. 맞아. 뭐 제가 보기에는 네. 이 박주민 의원처럼 네.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봉사하는 그런 분이 진짜로 우리 당의 보배고, 그런 분이 저희 아버지를 모신 적도 없고 인연도 없지만 진정한 김대중 정신의 계승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잘 해봐 이래 놓고 결과가 나쁘면은 네 책임이다, 난 모른다 하고 아하. 그 문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호남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김대중 대통령 자체가 정신적 지주니까 과연 호남 홀대에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건지, 정치적으로 영해먹기에 스스로 호남을 고립시켜버린 건지, 그 판단을 우리 호남분들이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 거죠. DJ 입장에서 혹시나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지는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모셨던 분들, 또 아버지를 모셨던 분들을 몇 분 모아놓고 유언처럼 그 당시에 야권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 단합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말고 단합해서 정권 교체를 꼭 이뤄가지고 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 정권 교체를 해서 그동안에 그분의 업적이 훼손됐던 것을 다시 살려달라 하는 말씀을 남기고 가셨는데,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가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그분을 핍박했던 세력과도 손을 잡으려 한다는 것은 좀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표방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특히 지난주에 그 박지원 대표께서 햇볕 정책 포기 선언을 이 손석희 앵커 앞에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만약 이 위원장님이 국민의당 쪽으로 가셨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싶으니까 좀 약간 좀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 그랬을 가능성은 털끝만치도 없고요. 네.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은 네. 그냥 정치를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있었지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죠. 예. 예, 이미 그 당시에 지금 탈당한 의원들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유권자들이 깨달으시는 그 문제점을
저는 이미 그때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 예. 그 2016년 1월 달에 이희호 여사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안철수가 그 이후에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죠. 예. 예, 그때 굉장히 분노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지만 그래도 넘지 않을 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하. 예, 그 선까지 넘어버린 거죠. 예. 그때 그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 잃고 나서 노원병 예. 지역구 문제도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잖아요. 예, 예. 그냥 전화 한 통해서 아는 척하고는 언론 플레이는 양보했다 이렇게 해버리는 예. 딱 그 방식을 지금 여사님한테도 사실 써먹었던 그런 방식인 거네요. 예. 글쎄요, 이 부분은 뭐 보좌진 중에 정치 쪽 사람이 아니고 이벤트 그런 광고 마케팅 이런 쪽 하는 사람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나중에 뒤탈날 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그분이 저는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 보통 회사 사장들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밑에 직원 김대중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정치 몰입해죠. 어떻게 햇빛 정책을 포기해요? 근데 저는 뭐 대략은 알고 있는데 김원골 위원장이 정치 비슷하게 이렇게 영입되고 그럴 때도 제가 유심하게 봤단 말이에요. 워낙에 저한테는 소중한 분이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제대로 안철수라든지 당시에 김한길이라든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게는 정을 주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 분당하기 전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은 뭐예요? 저는 일단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그런 류의 정치인들을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싫어합니다. 나만 깨끗하고 나만 잘났고 남들은 다 부패했고 뭐 내가 하면 새정치 너희가 하면 구태정치 이런 식의 정치